1911년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내부에서 각 지역의 군벌들이 세력 확장에 나서게 되면서 치열한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1924년 소련은 중국 공산당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는 국민당에게 오히려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그들 내부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 세력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당시 국민당의 손문도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시적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아들이고 대신 공산당의 하부 조직인 노동자와 농민 세력을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원이 국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1차 국공합작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군벌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불화가 깊어지게 되었고, 여기에 반공정신이 강한 장개석이 군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1차 국공합작은 1927년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장개석 군대에게 쫓기게 된 중국 공산당의 홍군은 그들의 근거지인 장시성을 떠나 서북부의 산시성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10만 명에 달했던 병력은 6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37년 산시성의 산악지역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던 중국 공산당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개석 군대에게 토벌당하기 직전이었던 홍군은 일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국민당과 손을 잡고 그들의 공격을 잠시 피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공산당 지휘부는 다음과 같은 전문을 장개석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홍군은 장개석 위원장의 영도 아래 적과 싸워 국토를 지켜낼 것이다. 홍군은 이제 국민혁명군으로 개명하고 장개석의 명령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홍군의 제안을 받은 장개석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최종 목적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거짓말과 속임수도 쉽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빠르게 남하하여 베이징을 점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장개석은 결국 공산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2차 국공합작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국민당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공산당은 토지 몰수와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삼민주의의 틀 안에서만 활동한다. 활동 지역은 산시성의 북부 지역으로 제한한다. 공산당은 국민혁명군 제2전구 사령관 염석산의 명령을 받는다. 공산당도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을 합법적인 정당으로 승인한다. 국민당은 경제봉쇄를 해제하고 공산당에 대한 비난을 중지한다. 공산당은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세금 납부의 의무도 없다. 국민당은 홍군에게 무기와 탄약, 병사들의 급여를 지급한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4만 5천 명에 달하는 공산당의 홍군은 국민혁명군의 8로군으로 개편되었으며, 예하 115사단, 124단, 129사단 이렇게 3개의 사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중일 전쟁 초기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1937년 9월 베이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8로군이 위치한 산시성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일본군 5사단이 산시성의 관문인 평영관으로 진입해 들어오자 중국군 15군과 17군, 19군이 방어전을 펼치게 되었고, 그 사이 인표가 지휘하는 8로군 115사단은 동쪽으로 우회해 매복을 실시했습니다. 일본군 5사단의 주력 부대를 그대로 통과시킨 115사단은 일본군 21여단 소속의 보급부대가 도로를 통과하기 시작하자 일제히 사격을 가하며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8로군은 이 전투에서 일본군 3,000명 사살, 소총 1,000정 노획, 차량 100대를 파괴하였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일본군은 2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평영관 전투는 중일 전쟁에서 중국군이 거둔 첫 번째 승리였으며, 중국 공산당은 이 전투를 평영관 대첩이라 부르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8로군의 활약은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모택동은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일본과의 항쟁은
우리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공산당 전력의 70%는 역량 확대에, 20%는 국민당과의 투쟁에, 10%는 일본과의 투쟁에 사용한다. 그리고 그는 3단계로 이루어진 역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1단계는 타협 단계로 표면상으로 국민당에게 복종하고 실질적으로는 당의 생존과 발전에 매진한다. 2단계는 경쟁 단계로 빠른 시간 안에 군사력을 키워 국민당과 대항이 가능하도록 성장한다. 3단계는 공격 단계로 공산당의 근거지를 확대하고 국민당을 고립시켜 주도권을 장악한다. 이러한 공산당의 내부 지침에 따라 그들은 직속상관인 제2정부 사령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기존 산시성에서 화북삼성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로군은 115사단을 진찰기 병구, 124단을 진수 병구, 129사단을 진기로의 병구로 진출시켜 그곳에서 근거지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1937년 4만 5천 명에 불과했던 팔로군 세력은 1940년 40만 명으로 확대되어 화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군대는 기존 팔로군 말고도 신사군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화중 지역에서 활동하던 공산당으로 원래 병력은 1만 명 정도였지만 1940년에는 10만 명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세력이 확대된 팔로군과 신사군은 이제 노골적으로 국민당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장개석은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당은 공산당에게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팔로군에게 군자금을 지급하고 무기와 피복의 보급을 정규군과 동등하게 한다. 화북 지역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양측의 경계를 명확히 해 상호 충돌을 피한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팔로군은 기존 3개 사단에서 9개 사단으로 증편하고 활동 범위를 화북 5성 전체로 확대한다. 신사군은 3개 사단으로 증편하고 화중 지역을 담당한다. 정부 내 반공 성향의 관료를 처벌한다. 이러한 공산당의 무리한 요구에 양측은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대립을 계속하게 됩니다. 공산당의 성장에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은 국민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40년 팔로군 주도로 진행된 대규모 공세작전이 시작되었는데 이 작전은 100개의 연대가 투입되었다 하여 백단대전으로 불렸습니다. 팔로군의 공격으로 수십 개의 교량과 기차역, 철로가 파괴되자 일본군은 화북 지역에서 공산당 세력을 몰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941년 일본군 9개 사단, 14개 독립여단, 32만 명의 병력이 화북 지역에 투입돼 치안 강화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은 공산당의 근거지를 세밀하게 수색해 제거하고 일반 주민들을 일본군 점령 지역으로 이주시켜 그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의 토벌 작전이 시작되자 팔로군 세력은 급속도로 위축되었으며 한때는 전체 병력이 30만 명 이하로 감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공산당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팔로군은 일본군과의 정면 대결을 최대한 피했고 넓은 국토 면적을 활용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일본군의 취약점이 발견되면 후방을 기습 공격하는 유격전을 펼치며 명맥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치안 강화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한 일본군 장교는 이 작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민족인 우리가 중국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공산당을 박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의 작전은 공산당을 쫓아내고 분산시킬 뿐 그들을 경멸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마치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1944년이 되자 팔로군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된 일본이 중국에 있던 병력을 남방 전선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서 화북 지역이 공백 상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팔로군은 자신들의 세력을 마음껏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37년 4만 5천 명이었던 병력은 1945년 무려 130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일 전쟁 기간 중 중국군은 약 320만 명이 전사했는데 이에 대해 팔로군은 자신들도 16만 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군의
고위장성 사망자 수가 206명이고 팔로군의 장성 사망자가 단 2명인 것을 감안하면 팔로군의 피해는 훨씬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일 전쟁 기간 동안 줄곧 세력을 키워온 중국 공산당은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국민당군과 내전에 들어갔으며 결국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모택동은 중국을 방문한 일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첫째, 장개석의 힘을 약하게 해주었다. 둘째, 공산당 지도부의 근거지와 군대 확충에 도움을 주었다. 전쟁 전 우리 군대는 2만 명에 불과했지만 일본과 8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12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이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